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소식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춘호 의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했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시한 겁니까? 지금 이제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대검하고 이제 서울중앙지검하고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의 내분 상황에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여러 차례 우려를 표시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장관으로서 결단할 때가 되면 결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점심 무렵에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요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걸 열어서 거기 그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수사자문단 열지 마라. 원래 내일로 예정이 돼 있었죠. 그거 하지 마라라는 얘기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검찰 검사장이 지금 관련된 수사지 않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이요?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검의 수사 지휘를 일상적인 통상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 다만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해라. 라고 하는 취지의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총장의 지휘가 사실상 배제가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임 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 여부에 따라서 검찰 내부에 뭐 엄청난 폭풍이 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지금 대검찰청의 입장을 정리 중이다라고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한 거죠. 대검에서는 수사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지검장은 그러지 마라. 그건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총장은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받아라. 특임검사 임명하도록 해달라. 추미애 법무장관은 일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한 것이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형식을 보면 항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면 의견 제시입니다. 우선 그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윤 총장은 지난 6월 4일 손을 떼겠다. 그리고 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로 구성된 지휘협의체를 구성해서 예. 그곳으로부터 사건 지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윤석열 총장의 행동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자, 우선 그 부장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우선 지금 검언유착의 핵심인 이 강요 미수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부장들의 의견이 전원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수사자문단의 구성이 적절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부장회의의 의견을 따르겠다 해놓고 사실은 그 의견을 결정된 그 의견들을 듣지 않고 바로 그 부장 라인을 건너뛰고 형사 일과를 통해서 수사자문단을 윤석열 총장이 자기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합리적 의심이 될 만한 그런 명단을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의 그 수사팀 관계자는 불과 20분 전에 통보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 절차를 어기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자기 측근을 감싸기 위한 이런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그 윤춘호 논설위원께서 대검과 중앙지검의 이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수사팀의 이견이 있는 것이지, 대검의 부장회의나 여기 의견들은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입니다. 대검 부장들이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일치된 의견을 냈다는 건 확인된 겁니까?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언론에요. 있습니다. 제가 또
읽은 기사 중에서는 이게 강요미수 범죄 혐의가 성립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했다는 또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나서 1차로 그 예. 의견을 물었는데 대검 부장들이 전원이 성립한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다 윤석열 총장이 소위 레드팀이라고 하는 토론을 다시 벌입니다. 그것은 이제 반대 의견들을 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죠. 들어보니 이거는 좀 유보해야 되겠는데라고 해서 5명의 의견이 전원 더 성립한다라는 의견에서 성립 2, 그다음에 유보 3 이렇게 의견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예. 유보 3도 그 내용이 뭐냐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만큼 보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유보적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장회의 의견도 그렇게 성립된다는 쪽이 우세하다라고 언론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참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 내 명령을 반을 짤뚝 잘라 먹었다. 말을 들으면 쉽게 끝날 일을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아서 일이 커지고 있다라고 발언한 한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그 위계질서가 다 무너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첫 발단은 사실은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일종의 의혹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수사가 완성되기도 전에 법무부 장관이 이것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부터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왜 다른 수사들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 측근들과 관련된 권력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가 끝나기 전에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꺼려하고 인권보호니 검언 유착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사건에 한해서만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또 범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대통령께서 좀 합의해서 잘 끝내라고 한 이 말씀을 어기고 지금 계속 이렇게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것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중립적으로 한 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대검 부장들 간에 의논된 얘기도 아직 뭐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실체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한번 나서서 두 분을 불러서 얘기를 하시던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법사위에서 장관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계속 쏟아붓고 거기에 힘을 보태는 여당 의원들 또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국민들 너무 답답하고 좀 짜증이 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검찰 수뇌부 쪽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립되는 법무부 장관과 바로 아래 검찰의 2인자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치받고 법무부 장관은 내리 누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법무부 장관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 얘기는 검찰총장이 어쨌든 자기의 최측근을 지키기 위해서 총장의 권한을 잘못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자신의 최측근 인사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수사 자문단을 구성하자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한 총장으로서의 지휘권 행사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지검이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 부분만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른바 대검의 부장들이 한 목소리로 이를테면 윤석열 총장의 의견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확인된 내용이 아니에요. 확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정확한 취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8조에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발동된 적이 없어요. 발동되지 않은 이유는 누구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걸 몰라서가 아닌 겁니다. 정부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경우 수사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은 있지만 실제 행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과연 이번 사안이 그러면 역대 두 번째로 과연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는 충분히 저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 말씀만 예. 보태면 아마 지금 그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어쨌든 저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은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스스로의 노력, 개혁이 뒷받침이 또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 검찰총장의 과도한 이런 그 권한 남용이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그 무리했던 수사 관행,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그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좀 답답함이 있는 것이라고 또 이해할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수사 전문 자문단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보듯이 자, 전문적인 일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 채널A 기자가 최측근 검사장과 그 힘을 동원해서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례도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자, 이 수사 전문 자문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융이나 보험이나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전문적 영역에 대해서 검사들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문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수사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인데 상식같이 돼 있는 이러한 그 협박에 대해서 왜 수사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느냐 굳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자기 측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선의적으로 설계된 제도를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굳이 구성한다면 수사 전문 자문단이 아니라 전 궁금하면 수사 상식 자문단을 구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굳이 수사 전문 자문단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까지 이런 분란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해당 기자가 말이죠. 이미 채널A에서는 해고가 됐죠. 그러니까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언론사도 분명히 인정을 한 것이고요. 강요미수 혐의가 과연 성립하느냐, 거기에 한동훈 검사장이 정말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또 상황이란 말이죠.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한 거 보면 해당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내가 엉뚱한 녹취 파일을 그 사람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이걸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조작된 얘기를 하는 건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또 대검에서는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뭐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죠.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분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핸드폰 포렌식을 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또 소환에도 불응해 출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검사장이라고 하는 고위 검찰 간부로서 할 수 있는 태도인가?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의 여러 가지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서로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검찰총장은 그런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수사 전문 자문단이라고 하는 이 선의 제도를 그렇게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또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이니 뭐 여러 가지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예.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과연 강요미수라고 하는 혐의가 성립하는지 이런 부분을 수사 결과 보고 또 기소를 한다고 한다면 또 재판까지 가야 되고 1년, 2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에 협조하지 않은 내용, 또 한동훈 검사장이 협조하지 않은 내용만 강조하고 계시는데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검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기록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 저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진실게임에 가까운 핑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검찰개혁을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원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지난 정권의 적폐수사를 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또는 지금 검찰이 뭔가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이 시점에 검찰개혁을 운운하면서 뭔가 이러한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검찰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뜻을 국민으로부터 하여금 오해받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점이라고 보여져서 정말 신중하게 행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이 검언 유착과 의혹이죠. 아직 검언 유착도 아닙니다. 의혹이라고 제기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나 여러 가지의 항명이 있습니다. 항변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법이 우리가 완전히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무조건 죄인 취급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정말 검찰개혁을 바라는 지금 정부의 그런 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말이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수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검사와 기자가 남 모르게 뭔가 약속을 맺고 그래서 검사는 기사거리를 주고 기자는 그 기사 취재해서 또 단독으로 보도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간다. 뭐 이런 걸 검언유착이라고 합니까? 그랬었죠. 이제 통상적으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특정 언론이나 특정 기자에게 기사를 흘려주고 그런 그래서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어려움을 돌파해가는 과정,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뭐 그때는 뭐 유착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해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용되던 적도 있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사 시절에 그런 방법을 많이 썼다고 본인이 또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수사들이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인데 이번 건은 좀 사실이 좀 다른 거죠. 이번 건은 검찰과 언론이 부당하게 모의해서 지금 이제 모의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혐의로만 그렇습니다. 예. 혐의로만 보면 모의해서 특정인을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특정인을 어떻게 보면 사법 수사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부당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검하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의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충분히 그런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중앙지검인 것이고 대검 참모들 가운데 그다음에 상당수의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이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어제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보고를 오후 4시에 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단독으로 법사위원회를 연일 소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결단이 필요하면 결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장면 한번 볼까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벌어지는 검찰 내홍이 점입 가경이다. 현재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혹시 중간입니다만 소회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지만 검찰의 신뢰, 그러니까 조직이 한꺼번에 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 손을 떼겠다. 부장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를 따르라 이런 수사팀에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가는 데 있어서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하루가 안 돼서 추미애 장관의 결단은 외부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죠. 이 검언유착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자신의 아들의 군복무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질문하자 검언유착이 정말 심각하구나 또 한 번 느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자제분 관련해서 그 언론에 나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게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 제가 해명할 것도 없고요. 없습니까? 네, 청문회에 이미 소상하게 말씀드렸고 그것은 저의 아들의 그 신상 문제여서 뭐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것들이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다지 또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언유착으로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그 신병까지도 이렇게 낱낱이 다 밝히는데 참
대단하다. 저는 공인이니까 참겠습니다만 저의 아이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 복무를 한 아이고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빨리 수사를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신동근 의원이 해명할 게 있으면 해주시고요.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해명하세요. 이 기회를 준 건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윤춘호 의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예. 이제 군대에 있던 도중에 휴가를 나와서 이제 한 차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휴가를 다 쓰고 그 뒤에 이제 또 이제 군대에 들어가 자기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거예요. 제때 복귀하지 않았다. 제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그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추미애 장관이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고발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건을 이제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 중인데 저는 글쎄 한 군인의 휴가 연장 부분이 이렇게까지 국민적 관심사가 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영향력을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당시 추미애 의원이 부당하게 행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 과연 그럴 만한 사안인지 이런 것들이 또 국회에서 뭐 검언유착의 어떤 하나의 사례로 인용될 만한 그런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회의를 가만히 보면 여당 의원들도 앞장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특히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거론하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사표를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법과 규정과 절차를 안 따르면 이 집행공무원의 집행행위는 원천 무효입니다. 근데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절차 어긋나서 그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대법원장이 또 자기 측근 판사한테 일 시켜갖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가 다릅니까 이게? 충돌과 우려스러운 상황을 넘어서 이게 누가 힘이 센가 완력 자랑하는 그런 경진대회도 아니고요. 그것이 현재 법무부와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최근 다수의 언론들은 서울지검의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라는 보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당한 이 검찰총장의 이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온당한 이의제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이 후배 검사들을 믿지 못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법집행기관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해야죠. 국민들의 명령으로 계속 그렇게 싸우려면 둘 다 사표 내고 나가시오. 이렇게 장관 말씀하시면 무리일까요?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둘 다 사표 내고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책임 소재는 먼저 가려야 된다는 게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논평이 나왔는데 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이 남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법사위에서 오고 간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또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여당 의원들 얘기 쭉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야당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행포가 정말 안하무인입니다. 어떻게 백주대낮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입니다. 금년간에 저희들이 해임 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다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추미애 장관의 행포를 제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더 이상 지켜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광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탄핵 소추 쪽으로 무게가 좀 가고 있는 겁니까? 김연아 의원?
예, 한번 탄핵 소추를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예. 20대 국회 때요. 예, 근데 이제 해임 건의안을 갖고 되겠느냐.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사실상 안 되겠죠. 국회 구성안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적으로 모자란 야당이 그럼 계속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회에서의 모든 행동과 발언은 속기록에다 남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추미애 장관 원래 20대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죠. 또 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강제 임명하셨습니다. 또 지금 아들 문제도 그때 문제가 제기되었었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그때 해명이 다 됐다고는 하시지만 해명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미래통합당에서 사실은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저희가 청문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장관들이 강제로 임명되고 나서 지금 줄줄이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정부가 지금 이제 집권 후반기에 조금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아닐까. 아까 저는 그 추 장관님의 발언에 이성윤 지검장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둘 다 좀 벌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사표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고 한쪽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걸 보고 지금 굉장히 균형 감각을 상실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이 저 세 분 다 참 물러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저렇게 광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법사위 가만히 보면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에 참여해서 같이 질의를 하면 네.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 국회를 뭐 다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 원구성 문제 때문에 네. 상당히 감정이 상했고 다 가져가라. 국회는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예, 저희 국회 복귀할 겁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9월 정기 국회 때나 복귀하고 그때까지 보이콧하는 거 아니냐라고 혹여나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당 혼자 지금 독주하고 있는 상임위를 저희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저희 이제 7월 정기국회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임시국회 열리면 저희 이제 상임위에 각각 복귀를 할 거고요. 그동안 원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야당은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저항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하나의 과정이 법사위에서도 저렇게 여당이 단독으로 열리는 거였는데요. 지금 뭐 법사위 안건이 그렇게 심각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오로지 윤석열 총장 지금 몰아내기 위한 일종의 여당의 토크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런 모습 빨리 조금 막아낼 수 있도록 하루속히 복귀해서 국회 정상화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